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오늘은 데크 슬라브의 백은 상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로는 먼저 데크 슬라브의 백은의 일반 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고령 데크 슬라브의 백은 상세, 그 이후에 트러스 데크 슬라브의 백은 상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크 슬라브의 백은 일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크 슬라브의 휨 철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데크 슬라브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일방향 슬라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향 원웨이 슬라브요. 그래서 원웨이 슬라브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일방향 슬라브의 배근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슬라브의 배근법, 특히 일방향 슬라브의 배근법은 예전 동영상 자료 중에서 슬라브 배근이라는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방향 슬라브의 배근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전 동영상 슬라브 배근이라는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는 그래서 일방향 슬라브의 배근을 따르는데, 이때 데크 플레이트의 골방향 또는 트러스 방향의 철근이 메인바, 주근입니다. 주근이 되고요. 이 주근의 직각 방향의 철근은 배력근이라고 하죠. 또는 보조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축 온도용 배력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축은 건조 수축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데크 슬라브에서 휨 주철근의 간격은 슬라브 두께의 3배 이하로 해야 된다는 일방형 슬라브의 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 슬라브도 일방형 슬라브이기 때문에 휨 주근의 간격은 슬라브 두께 3배 이하, 그리고 450mm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향 슬라브에 준해서 지켜야 되고요. 다만 데크 슬라브 중에서도 고령 데크 슬라브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장성 구조로 규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우회 조건 슬라브 두께의 3배 이하 또는 450mm 이하라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축 온도 철근으로 배치되는 이형 철근 및 용접 철망은 기준에 의해서 최소 철근량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소 철근량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거는 여기 밑에 있듯이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의 최소 철근량이라고, 이것도 예전에 배웠죠. 위에 슬라브 배근이라는 동영상 안에서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 일방향 슬라브 설계 2분 안의 도전이라는 동영상 안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력근에 해당되는 수축 온도 철근량, 어떻게 보면 데크 플레이트의 주근의 직각 방향으로 가는 철근량은 마찬가지로 일방향 슬라브의 최소 철근량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축 및 온도 철근이라 하더라도 슬라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에서는 이 중요도가 낮고 철근량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Y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된다고 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축 온도 철근량, 배력근도 인장 철근 정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장 철근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의 최소 철근량은요.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수축 온도 철근량으로서 이형 철근 및 온도 철근량은 다음의 철근비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몇 퍼센트요? 0.14%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이때 수축 온도 철근비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콘크리트 전체 단면적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SD400 철근과 같은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 메가파스칼 이하인 이형 철근은 철근비가 어떻게 되죠?
최소 철근비, 수축 온도 철근량에 해당되는 최소 철근비가 0.0020, 그러니까 0.2%죠. 그렇죠? 요거는 0.2%에 해당되는데, 이보다 강도가 높은 철근, 그러니까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더 강도가 높은 이형 철근 및 또는 용접 철망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D 500 같은 경우는 FY가 500이죠. 그러니까 500분의 400 곱하기 0.00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근량, 최소 철근량을 고강도 철근일수록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다는 거 갖고, SD 500이나 지금 SD 600 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방향 슬라브의 최소 철근량을, 특히 수축 온도 철근량에 해당하는 최소 철근량을 줄일 수 있다. 이거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다만 이 외적으로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철근량을 그렇다고 여기 보면 수축 온도 철근량의 단면적을 그렇다고 마냥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제한입니다.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다만 상기에서 요구되는 수축 온도 철근비에 전체 콘크리트 단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수축 온도 철근 단면적, 위를 통한 계산을 통한 수축 온도 철근량이 단위폭 1m당, 단위폭 미터당 1800 제곱미터, 1800 제곱미터보다 크게 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상세적인 내용이지만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준에는 수축 온도 철근의 간격은 슬라브 두께의 5배 이하 또는 450mm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여기 주철근은 어떻게죠? 여기 보면 휨 주철근은 콘크리트 두께 3배잖아요. 3배 이하인데 여기는 배력근으로서 5배 이하라는 거, 그리고 450mm는 똑같죠. 그렇죠? 그 이하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좀 살펴보면 데크 슬라브의 전단 보강근에 대한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령 데크 슬라브의 전단 강도는 예전에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 설계라는 동영상에서 저희가 배웠는데 아래 그림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이거를 콘크리트 장성 구조로 인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V가 뭐죠? 계수 전단력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중력 하중에 대해서는 1.2 데드로드 플러스 1.6 라이브로드, 이런 계수 전단력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슬라브에 작용하는 위험 단면에서의 계수 전단력보다 파이 VC가 뭐죠? 파이 VC가 어떻게 보면 설계 콘크리트 전단 강도가 되죠. 콘크리트. 파이는 강도 감소 계수고요. 그죠? 파이가 없으면 VC라는 것은 공칭 콘크리트 전단 강도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파이 VC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파이 VC는 저희가 다 예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두 개의 동영상에서 배웠고, 특히 일방향 슬라브 설계 2분안의 도전이라는 동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배웠죠. 그때 보면 파이는 강도 감소 계수로서 0.75를 사용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VC는 6분의 1 루트 FCK 곱하기 폭, 그렇죠? 폭이면 단위 미터당이니까 1m에 해당되는 거죠. 1m. 그 다음에 D값, 유효 D값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방향 슬라브의 콘크리트가 받는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요거에 파이 VC의 1.1배를 곱해서 설계, 어떻게 보면 장성 구조 같은 경우는 설계 콘크리트 전단 강도를 더 높게 볼 수 있게끔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러니까 VU보다 파이 VC 곱하기 1.1 파이 VC가 크면
어떻게 보면 슬라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전단 보강근이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아하고 슬라브의 큰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보아 같은 경우에는 전단 보강근 스트럽을 보통 배치를 하는데, 그렇죠? 보통 슬라브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단 보강근을 배치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슬라브 같은 경우는 판재이기 때문에 보아 같은 선재에 비해서 전단 파괴가 될 가능성이 낮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설계 기준에서 전단 검토를 할 때 슬라브가 전단 파괴가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또 슬라브는 보에 비해서 전단력이 작죠. 네,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전단 보강근이 필요 없는데, 어쨌든 기준에서는 장성 구조는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왜냐? 여기 2번을 보시면 될 텐데, 고령 데크 슬라브를 제외한 일반 데크 슬라브의 강도는 일반 콘크리트 슬라브에 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렇죠? VU보다 파이 VC 설계 콘크리트 전단 강도가 크면,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전단 강도가 크면 VU보다, 그러면 별도의 전단 보강근이 필요 없죠. 그렇죠? 요런 게 이제 이거는 일반 콘크리트 슬라브의 전단 강도 검토식인데, 그렇죠? 검토식인데 이거에 비해서 고령은, 그렇죠? 고령 데크 슬라브는 아래 그림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렇죠? 일반 콘크리트 슬라브보다 전단 강도를 더 얼마 크게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얼마? 10% 정도. 그렇죠? 1.1 5C. 그래서 좀 장성 구조는 더더욱 어떻게 보면 일반 콘크리트 슬라브보다 장선이라는 리브를 통해서 슬라브가 어떻게 보면 보강된 타입이기 때문에 좀 뭔가 전단 강도를 크게 볼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 여기 리브의 밑에 폭이 얼마죠? 예, 100mm, 10cm. 그래서 10cm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또 그 데크 플레이트 높이에 해당되겠죠? 만약 데크 플레이트라면 데크 플레이트 높이가 얼마죠? 350mm 이하이.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게 300mm까지 제작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죠? 요 350 이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골과 골 사이의 간격, 그렇죠? 리브와 리브 사이의 간격이 얼마? 750mm 이하인 경우, 그렇죠?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요런 형태의 조건을 만족하는 고령 데크 슬라브의 전단 강도는, 그렇죠? 일반 슬라브 또는 일반 데크 슬라브에 비해서 전단 강도를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고령 데크 플레이트의 형상들을 보면 이 조건이 대부분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령 데크 플레이트 또는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 형상 개발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왕이면 전단 강도를 좀 높여서 구조적 효율을 높이려면 이런 그림에 밑에 있는 장성 구조로서 인정을 받게끔 형상 개발, 치수를 조정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데크 슬라브 철근의 정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은 이거는 간단히 살펴볼 텐데, 이거는 예전 동영상 철근의 정착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참조를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데크 슬라브에 들어가는 철근도 곧 철근의 정착도 곧 일반 콘크리트 슬라브의 정착과 같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일방향 슬라브의 주철근, 주철근 또는 배력근의 또 철근과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데크 슬라브라고 뭐 특별하게 좀 다뤄지는 경우는, 그렇죠?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동영상에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철근의 이제 정착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했었는데, 철근의 정착 길이는 크게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와 또는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라고 크게 나눴죠. 그렇죠? 크게 나눴고, 그 다음에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LD라는
값이 있고 LDH라는 값이 있다고 했죠. 그럴 때 LD, L은 랭스고 D는 정착이라는 영어의 뜻, 디벨로먼트라고 했죠. 그리고 LDH의 H는 후크, 그렇죠? 후크, 갈고리를 얘기했죠. 그래서 LD는 일반 인장 이형철근의 그렇죠? 길이, 정착 길이를 말하고, 근데 이거는 직선형이 있고 또는 이렇게 곡선형. 곡선으로 이렇게 굽혔을 때는 이 전체 곡선을 포함한 전체 길이가 LD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또는 또 LDH라는 후크, 그러니까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 표준 갈고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90도 표준 갈고리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갈고리가 밑에 보이시죠? 갈고리가 90도 표준 갈고리의 값은 12dB. dB는 철근의 직경이니까 12배. 근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밴딩이 되잖아요. 이렇게 곡률이 생기는데 곡률이 끝나는 지점부터 하부까지의 거리를 LDB라고 해서 그렇죠? 표준 갈고리의 길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갈고리는 또 135도가 있다고 했죠. 135도의 표준 갈고리가 있는데 135도잖아요. 요거는 갈고리의 표준 갈고리의 길이가 6dB. 6dB로 좀 줄여줄 수가 있다고 했죠. 12dB보다는 축자. 왜냐면 잡아 뺐을 때 빠질 확률이 적으니까 강하게 정착돼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표준 갈고리는 180도 표준 갈고리 180도잖아요. 여기는 더욱더 얼마요? 4dB. 좀 더 짧게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요 12dB, 6dB, 4dB는 그렇죠? 곡률. 그러니까 철근이 밴딩한 후에 직선부만 말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때 또 LDH는 어떻게 한다? 여기 보면 위험단면, 그 묻히는 길이죠. 콘크리트에 묻히는 길이의 요 직선거리, 그죠? 표준 갈고리를 제외한, 그죠? 표준 갈고리를 제외한 여기까지의 거리가 LDH라고 얘기했죠. 그 LDH는 또 어디까지요? 정확히 하라면 끝단까지, 그죠? 바깥쪽 철근의 끝단까지 LDH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전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는 좀 전 어떻게 보면 잡아 뺐을 때 충분히 그죠? 뽑히지 않고 묻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붙여야 된다고 보면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면 이에 비해서 압축 철근의 정착 길이가 있는데 압축 철근의 정착 길이는 좀 짧아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눌렀을 때 그죠?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직선의 이 지압 부부가 그죠? 이렇게 눌렀을 때 지압 부부가 견디면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또 주변 마찰력으로도 또 견디겠죠. 기계적 저항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짧습니다. 그죠?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보다 짧다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것은 누르릉심에 대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갈고리는 유효하지 않다. 그죠? 갈고리를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설치한다 하더라도 압축 철근의 압축 정착 길이로서는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쓰잘데 없다. 그죠? 뱀의 어쨌든 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족, 그죠? 사족이라고 하죠. 사족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크 슬라브에 들어가는 철근에 또 이음이 있죠. 이음도 여러분들이 예전 동영상 철근의 이음이라는 데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 주제가 그죠? 데크 슬라브 이제 백은 상세니까 이건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간단히 살펴보면 거기도 보면 철근의 이음은 겹침 이음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철근의 용접 이음이 있고 그 다음에 철근의 기계적 이음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겹침 이음은 이렇게 접촉해서 겹침 이음. 그렇죠? 철근과 철근을 접촉시켜서 겹침 이음을 하는 접촉시켜서 이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보통 뭐 어떻게 하죠? 이거는 정착 길이에 대해서 뭐 A급 이음은 그 정착 길이만큼 이음을 하고 B급 이음은 1.3 LD 그죠? 정착 길이에 요 철근의 정착 길이에 1.3배를 곱해서 그죠? 하고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보통 보면 대부분 1.3 LD에 해당되는 B급 이음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이에 비해서 또 접촉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작은 간격으로 이렇게 띄어놔도 그죠? 비접촉을 하더라도 이것도 이음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려면
이게 또 넓은 간격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간격이 그 대신 어떻게 보면 그 철근의 그 L에 여기 보면 겹침 이은 길이죠. 이은 길이의 5배 이하, 그렇죠? 있네요. 겹침 이은 길이 L의 5분의 1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간격 150mm 이하인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비접촉 이음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음이 있고, 그 다음에 철근의 용접 이음에는 가스 압접 이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어 용접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철근의 기계적 이음 방법에는 커플러라고 하죠. 그죠? 커플러로 이음을 하는데 이것도 나사식 이음과 뭐 충전식 이음과 그리고 압착식 이음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철근의 이음이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다음은 본격적으로 고령 데크슬라브의 배근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고령 데크슬라브의 배근 실내를 살펴볼 텐데, 일반 고령은 춤이 큰 데크플레이트가 아닌 경우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75 또는 50이라는 고령 데크플레이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 A 타입은 비합성 슬라브의 배근의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데크플레이트를 합성 구조용 데크플레이트로 사용하지 않고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이 골 부분에, 그 리뷰 부분에 배근을 다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여기서 보면 1번 철근은 뭐죠? 1번 철근은 상부에 배근되는 철근이고, 2번 철근은 하부에 배근되는 철근이죠. 그 다음에 4번은 1번과 2번 철근을 어떻게 보면 스페이서 역할도 하고요. 스페이서 역할을 하는 철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4번 철근이 뭐 전단 보강 철근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3번 철근은 어떻게 보면 골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들어가는 철근으로서 어떻게 보면 수축 온도 배력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일람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형태의 비합성 슬라브를 DS1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근의 데크플레이트 타입을, 여기 배근 타입을 그림 A 타입을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비합성 슬라브로 설계를 한 거죠. 비합성 슬라브로 설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런 형상의 데크플레이트가 1.2T의 두께를 갖고 있다. 그리고 터핑은 타핑 콘크리트는 100이다. 그죠? 타핑 콘크리트 데크플레이트 상부 프레임지부터 위의 높이죠. 그거는 100을 한 이유는 내화 기준에 의해서, 그죠? 내화 기준을 만족하는 슬라브는 콘크리트의 최소 두께가 적어도 100mm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콘크리트 두께가 두꺼운 부분, 골 부분의 두꺼운 부분과 그 다음에 적은 부분, 타핑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두께의 얇은 두께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합성 슬라브로서 쓰기 때문에 이 두께, 얇은 두께에 해당되는 두께가 100mm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합성 슬라브로 사용할 경우에는 타핑 콘크리트를 100mm 이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강의에서도. 그랬을 때 이제 주근을 보면, 골 방향의 주철근을 보면 1번 철근은 그렇죠? 얼마를 쓰죠? 골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HD 13mm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서 이 철근은 어떻게 보면 부모멘트에 해당되는 상부근이니까 슬라브의 단부, 보호에 걸쳐지는 근처의 단부에서 발생하는 부모멘트, 상부가 인장력이 걸리는 부모멘트에 대해서 저항하는 인장 철근의 역할을 하는 1번 철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철근은 이 같은 경우에는 리브, 골 안에 하나의 HD 10mm 철근을 배치했다. 이거는 하부에서 작용하는 인장력에 저항하는 철근으로서 슬라브의 중앙부, 정모멘트가 걸리는 중앙부에 저항하는 철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산을 통해서 나온 값이죠. 이런 계산 방법은 나중에 한번 더 계산을 한번 실제로 해보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철근은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철근이 골방향의 주근이라고 하면, 그죠? 3번 철근은 건조 온도 배력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10mm, HD 10mm 철근을 250mm 간격으로 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설계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떻게 하죠? HD라고 표현했으니까 보통 SD 400 철근을 사용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항복 강도가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가 400MPa라는 뜻이죠. 그런 경우에는 최소 온도 철근량이 얼마랬죠? 0.2%라고 그랬죠. 0.2%니까 0.0020, 그렇죠? 150 곱하기 단위폭, 예를 들어서 슬라브 같은 거 1m, 1m의 단위폭, 거기다가 높이인데 여기는 높이가 어떻게 하죠? 타핑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100에다가 골에 해당되는 75mm의 반 정도를, 그죠? 계산해서 하면 0.2%의 0.2%의 이상이 되는 배근량을 계산을 해보면 아마 HD 10mm 같은 경우에는 얼마요? 250 간격으로 배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수치가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4번 철근은 뭐죠? 1번과 2번 철근을 어떻게 보면 고정하는 스페이스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0mm, HD 10mm 500mm 간격으로 배치를 한 거죠. 그죠? 배치를 하는 거고, 왜냐면 요거는 사실 4번 철근은 3번에 해당되는 그 배력근, 온도 수축 배력근과 연관돼 있습니다. 왜냐면 요게 이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예를 들어서 250 간격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한 칸 250의 2배인 500 간격으로 배치가 된 거죠. 요기에 맞춰서 거치를 시키면 여기 일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1번 철근은, 그렇죠? 1번 철근 그 위에다가 3번 철근인 배력근 위에다가 거치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4번 철근은 그래서 3번 철근의 간격과의 유념해서 배치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비합성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입을 보통 쓰고요. 이에 비해서 그림 B타입은 합성 슬라브입니다. 합성 슬라브인데, 예를 들어서 요것도 명칭이 뭐 SD2 데크 슬라브 2라고 명칭을 했고, 이런 경우는 합성 슬라브로서 그림 B와 같은 걸 썼다. 이때도 데크 플레이트의 두께는 1.67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터핑 콘크리트 T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합성 슬라브로 사용했고, 그리고 내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림 A와 같이 100을 쓸 필요는 없었고 80을 쓴 겁니다. 80. 그러니까 80mm를 타핑 콘크리트로 사용했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면 배근이 없죠. 주근이 A에 비해서 주근 골방향의 철근의 배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부에 있는 데크 플레이트를 합성 구조용 데크 플레이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데크 플레이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부의 인장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없고요. 주근이 골방향의 주근이 없고, 그 대신 배력근 그 수축 온도 배력근은 골방향 직관 배경근을 뭐로 썼죠? 1번 철근을 와이어 메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건조 수축 및 온도에 대한 최소 철근량에 만족하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와이어 메쉬가 파이 6짜리 직경이 이거를 100 곱하기 100 격자못의 간격이 양방향으로 인 와이어 메쉬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사용한 경우로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과 같이 2번, 3번, 4번 철근은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철근량도 감소시킬 수 있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용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한 합성 슬라브는 이렇게 배근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요즘 들어서는 1번의 와이어 메쉬 주사도 빼려고 하죠. 그래서 뭐로 쓴다고요? 강섬유 콘크리트. 그렇죠? 강섬유 콘크리트로 크랙을 컨트롤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조차도 와이어 메쉬의 그 건조 수축 온도 수축량도 조차도 이제 빼려고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그 합성 슬라브는 보면 하부에만 데크 슬라브를 통한 인장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멘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림 A 타입의 1번에 해당되는 게 저항력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배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도 있죠. 이것도 실제로 사용된 예인데, 그래서 B 타입은 GG 철골보 데크 플레이트 슬라브 상부에 어떻게 하죠? 13mm, HD 13mm 철근 300 간격으로 추가 배근함,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모멘트에 대한 거는, 그렇죠? 네. 부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은 별도로 넣어줘야 된다. 합성 슬라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 그림에 표기돼 있는 그 뭐죠? 와이어 메쉬 정도의 부모멘트의 저항력은 또죠?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춤이 큰 데크 슬라브의 배근 상세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춤이 좀 큰, 그래서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춤이 큰 고령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한 일반 고령 데크 플레이트 배근 상세와 유사하죠. 그렇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여기를 살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기본 철근, 기본 철근을 보통 배근합니다. 그래서 상부 철근과 상부근 앞에서 보였던, 그리고 하부 철근에 대한 기본 철근을 배근을 하고요. 이 기본 철근에 대한 내력이 부족한 경우에, 그래서 하부에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하부 보강근이라고 보이나요? 하부 보강근을, 그렇죠?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철근량은 현재 미리 선조립해서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죠. 선조립해서 만들어, 물론 가운데 있는 뭐 전단 보강근이든 또는 아까 얘기했던 스페이서 바 역할을 하는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을 연결하는 스페이서 역할을 하는 철근으로 해서 미리 선조립해 와서 현장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만 현장 시공을 통해서 하부 보강근을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부 철근, 부모멘트의 철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 현장에서 여기 보면 현장 시공을 통해서 상부근을 이렇게, 그죠? 보강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이것들을 다 춤이 큰 고령 데크 슬라브도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현장 배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방법론, 철근 배근에 대한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그림에서는 일단은 기본 상부 철근, 하부 철근을 넣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부모멘트는 상부 철근을 현장 시공하고, 정모멘트는, 그렇죠? 중앙부에 철근은 하부 보강근을 넣어서 보강하는 타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춤이 큰 데크 슬라브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전단 보강근이 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슬라브에 작용하는, 아무리 춤이 크더라도 전단력이 좀 작아서요. 그렇죠? 작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장선 구조이기 때문에 좀 어드밴티지가 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전단 보강근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단 보강근 두 타입이 있는데, 먼저 전단 보강근의 유형 스트롭 타입. 그래서 일일이 뭐 유형으로 만들어서 보같이 설치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이거를 아예 수직재로 이런 식으로 다 만듭니다. 미리 만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그 수직재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이 전단 보강근의 간격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현장에서, 그렇죠? 또는 선조립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이 있다. 또 다른 타입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그죠? J형이라고 하나요? J형 스트랩을 통해서 낱개로.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 선조립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유형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선조립보다는 현장, 그렇죠? 현장 조립을 통해서. 그러면 좀 J형 타입은 아시겠지만 한쪽은 90도 표준 갈고리, 그리고 한쪽은, 그렇죠? 135도 표준 간격을 통해서 이렇게 보통 만들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부 쪽에서 135도, 상부 쪽에서 90도 표준 간거리를 만들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표준 가구 길이가 어떻게 되죠? 네, 둘 다 6dB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가 어쨌든 계산되는 간격에 따라서 100mm 또는 300mm로 계산 결과에 따라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배근도 사용을 하죠. 선택의 문제죠.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보 R15와 춤이 큰 데크플레이트 배근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래 그림과 같이 R15는 당연히 거푸집이 설치되고 하부에 동바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 거푸집에 강목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데크플레이트를 얹어 놓죠. 춤이 큰 데크플레이트를. 그 다음에 그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못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못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모멘트의 저항력을 확보하는 그 하부철근은 어떻게 보면 기본 주철근이 있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하부 본관근이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부 기본적인 주철근 어느 정도의 철근은 계속 배치가 돼서 날라와서 R15에 충분히 정착이 돼야 됩니다. 인력철근 정착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연속이 돼서 반대쪽으로 날아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부 기본 주근은 어느 정도 철근은 보에 정착이 되거나 연속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보강근은 끝까지 날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날라올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에서 멈춥니다.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중앙부에서 날라오다가 여기까지 멈춰서 끊어요. 끊는데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어디서 끊을까요?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거리, 그렇죠?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 거리라고 한다면 보통 순경관이라고 하죠. LN 순경관의 6분의 요 거리가 6분의 LN에서 또는 8분의 LN, 그러니까 많이 끝까지 오는 거리가 많으면 8분의 LN에서 그럼 여기 거리가 짧아지잖아요. 8분의 N에서 끊기고요. 요 거리가 또는 좀 들어와서 끊기려면 6분의 LN 정도에서 끊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요거는 데크플레이트 개발 업체가 이제 제안을 하죠. 디테일을 중앙부에서 어느 정도 끊어서 배치를 할 건지 그걸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나 일반 사항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부근은 어떻게 되죠? RC에 정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상부에서 날라오는 상부 철근은 또 기본 철근도 그죠? 기본 철근은 또 그죠? 쭉 날라와서 끝까지 패싱이 되면서 뭐 정착이 되거나 또는 패싱이 되면서 끝까지 정착이 되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배치되는 또 상부 보강근이 있다고 했죠. 그 상부 보강근은 그렇죠? 상부 보강근은 어느 또 에어리어에서 그거는 상부 보강근은 또 어느 에어리어까지만 배치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그러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상부 단부 보강근은 어느 에어리까지만 배치를 하죠. 이쪽으로 연속이 되고 그럼 이 거리는요? 이 거리도 업체에서 이제 제한을 하는데 그렇죠? 이 업체에서 제한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연속 스판 같은 경우는 보통 0.3ln 그렇죠? 여기가 0.3ln 여기 경관 또는 전 어떻게 보면 맞은편 경관도 해당돼요. 여기서 큰 경관에 보통 0.3ln 정도로 해서 배치가 됩니다. 일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일방향 그러니까 슬라브 배근이라는 동영상 자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일방향 슬라브의 배근 타입이 벤트바 타입과 커트바 타입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커트바 타입, 그렇죠? 커트바 타입을 좀 보시면 이런 상부 보강근이 단부 보강근이 어느 영역에서 배치가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한 거는 이런 것들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뭐 이 트러스 그러니까 데크 슬라브의 그 배근도 특히 고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벤트바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벤트바를 사용할 수도 있고 커트바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커트바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령 데크슬라브의 주군들은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일반 슬라브는 컷바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시공과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고령 데크슬라브는 일방향 슬라브의 커트바 타입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대칭 H형 강부와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의 백은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비대칭 H형 강 하부 프렌지에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올려놓은 상태죠. 올려놓은 상태고 이때 이제 그 리브 고래 보강근이 정모멘트에 해당되는 보강근이 배치가 됩니다. 그 보강근이 보통 데크 플레이트 고를 통해서 그 H형 강보에 정착이 돼야 되겠죠. 정착이 돼야 되는데 쭉 일부는 이렇게 정착이 돼서 갈고리 형태로 이렇게 정착을 하면 좋은데 그게 마땅치 않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하부 정착용 철근을 통해서 별도의 철근을 이음 길이를 확보하고 갈고리를 통해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철근이 다 정착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일부 철근이 예를 들어서 기본 하부 주근은 끝까지 오지만 일부 하부 보강근은 오다가 중간에서 이제 끊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서 끊기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 끊기는 어디에서 요 끊기느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그 순스판이라고 한다면 순스판 거리 LN에서 요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가 또 궁금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있는데 보통 보면 경간, 순경간이라고 하죠. 순경간에 이 거리는 많이 올 땐 파란 쪽 철근이 많이 와서 끊길 경우에는 6분의 ln에서 끊기는 경우가 있고요. 좀 더 와서 끊기면 8분의 ln 정도에 와서 보통 끊기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부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춤이 큰 고령 데크 플레이트의 상부근들이 쭉 와서 일부는 패싱돼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인접하는 볼을 넘어서 연속이 되겠지만 일부 보는 부모멘트 쪽에 철근을 커버하거나 그리고 일부 이제 어떻게 보면 불연 속단이 생기니까 콘크리트가 쭉 오다가 이렇게 비대칭 H형 강의 외부에 막히잖아요. 그렇죠? 막히기 때문에 불연 속단으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보강근으로서 그렇죠? 보강근으로서 일부 이렇게 보강철근을 별도로 이렇게 설치하기도 합니다. 설치하는데 그러면 이 보강철근은 또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죠? 어디 가서 또 일부는 끊길 수가 있잖아요. 끊길 때 또 요 에어리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어리어도 또 그렇죠? 이슈가 되겠죠. 이슈가 되는데 보통 이제 순경간에 요거는 한 4분의 ln 그렇죠? 정도까지 보통 갑니다. H형강에 지지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볼게요. 이거는 지금 철골보 비대치형 철골보죠. 하부에 놓이는 슈밍큰 데크 플레이트가 있을 때 철골보하고 철골보에 놓이는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가 양단 연속인 경우입니다. 지금 양단,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연속이 되고 왼쪽에도 연속이 되는 상태죠. 그렇죠? 이랬을 때는 일단 이 하부 보강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날아가는 철근들은 그렇죠? 쭉 날아가서 어쨌든 뭐 갈고리 형태를 취하거나 그래서 어쨌든 그 H형과 비대칭형과 N의 외부의 안쪽에 정착이 되겠지만 일부는 빨간 선 보이잖아요. 하부 보강근이라는 거. 하부 보강근은 쭉 배치를 하는데 중간에서 단절이 되죠. 단절이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6분의 ln 아까 순경간이라고 했죠. 순경간 여기서 순경간에
6분의 ln까지 여기까지 해서 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데크플레이트 회사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많게 가면 보통 8분의 ln 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데크플레이트 개발업체가 제안하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 많게는 8분의 ln까지 간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미근 데크슬라브는 H형강이 하부 프렌즈에 얹어줄 경우에는 콘크리트 스판으로 연속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막히잖아요. 외부를 통해서 막히게 되니까. 그죠? 막히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연속되는 콘크리트는 상부. 그죠? H형강의 상부 프렌즈의 위쪽으로 있는 쭉 정도만, 그렇죠? 정도만 짧은 두께의 슬라브만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개발하는 측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부모멘트가 좀 발생을 하고 이 부모멘트의 저항력이 적을 경우에는, 그렇죠? 적은 경우에는 크랙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상부 보강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 철근은 쭉 지나가되 상부 기본 주근은 또 여기 기본 주근 있죠? 기본 주근의 주근 방향 쭉 지나가되 이런 크랙 방지나 또 부모멘트의 일부 저항력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한 상부 보강근을 또 넣어줍니다. 상부 보강근도 여기 보면 순스판의 4분의 ln 정도까지만 넣어주는 거죠. 그죠? 순스판의 4, 여기까지가 순스판의 4분의 ln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 100 정도 더 나가 있죠? 이건 무슨 의미죠? 예전에 그 일방향 슬라브의 배근법에서도 배우겠지만 상부 철근이 4분의 ln을 가서 좀 더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원웨이 슬라브 같은 경우는 얼마죠? 얼마를 더 나가죠? 12dB. 그러니까 철근 직경의 12배를 더 나가거나 아니면 슬라브의 유효춤 D만큼 더 나간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데크 업체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갖고 약간 좀, 그죠? 근사치를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얼마를 더 나가냐, 이거같이 100을 더 나가느냐, D만큼 더 나가느냐, 12dB 이상 나가야 되냐, 이런 문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불리한 조건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모든 조건에 다 커버되게끔 하는 일반상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달라도 그거를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죠? 말하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배근법을 제안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약간의 구조적 사고방식 개념적으로 요 정도면 되겠다고 제안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런 숫자에 대해서 100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2dB나 유효춤 D 이상 나야 되는데 여기는 왜 100을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르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양단 연속인 경우에는 부모멘트가 작용하고 뭐 전모멘트가 작용하고 뭐 그러겠죠. 그럴 때 반곡점이 있잖아요. 그죠? 반곡점, 휘 모멘트도의 반곡점, 이런 것들이 보통 스판의 6분의 1 지점, 그렇죠? 6분의 1 지점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 조정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양단 연속이기 때문에 이 하부 보강근, 이제 기본 철근은 끝까지 와서 정착을 하지만 추가되는 하부 보강근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6분의 ln이나 양쪽으로, 그렇죠? 또는 8분의 ln까지 와서 끊는다. 이런 것들을 한번 주안점으로 보시면 되고, 상부 보강근은 또 기본 철근은 쭉 이제 연속이 되겠지만 정근도 보통 6분의 ln 근처에서, 그렇죠? 와서 끊긴다라는 거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연속은요? 일단 연속은 여기는 이제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은 이제 불연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은
건너편에 인접스판에 슬라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하부 보강근이 어디까지? 여기는 연속 부분에 있는 마찬가지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6분의 ln에서 8분의 ln 선까지 와서 끊기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불연속단에서는 끝까지 가죠. 그렇죠? 끝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 모멘트와 부 모멘트, 그러니까 휘 모멘트 다이어그램 상에서의 변화하는 변곡점, 그 반곡점의 그 위치 같은 거를 준해서 그렇죠? 준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는 상부 보강근도 있죠. 상부 보강근도 4분의 ln선에서 그렇죠? ln선에서 설치되고, 근데 여기는 불연속단에서는 설치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핀으로 본 거죠. 여기 핀으로 봐서 그렇죠? 섰기 때문에 여기는 부 모멘트가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상부 보강근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물론 이제 기본 철근 정도만 이렇게 쭉 와서 정착하는 형태로 지금 디테일을 그렇죠? 제공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단순 지지, 그 양단 불연속이죠. 그 왼쪽과 오른쪽이 불연속, 더 이상 왼쪽과 오른쪽이 더 이상 인접하는 스판에 슬라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불연속단이죠. 이런 단스판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주의 깊게 볼게. 하부 보강근이 어떻게 해요? 둘 다 불연속이니까 끝까지 가서 그렇죠? 철골보의 외부 쪽에 그렇죠? 갈고리 형태로 충분히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 하부 기본 철근뿐만 아니라 하부 보강근도 그렇죠? 네, 끝까지 가서 보강근이 정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부 보강근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부 보강근은 없고 기본 철근만 그렇죠? 기본 철근만 지금 보강이 되고, 당연히 그 직각 방향으로는 그렇죠? 뭐가 있죠? 그 건조 온도 철근에 해당되는 배력근들이 그렇죠? 네, 배치가 되는 건데 배치가 되죠. 이런 것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조 엔진 기술자들한테 설계자한테 검토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뭐 굳이 좀 안 지켜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 지켜진, 그러니까 좀 변동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변동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스판이나 지지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변곡점, 반곡점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되도록이면 보수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배근하는 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 뭐랄까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배근의 일반 상태들은 좀 약간 보수적인 접근 방법으로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조 검토자가 좀 검토를 하면 요거하고 다르게 또 그렇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 배근 상태를 볼게요. 그래서 이건 계속 중복적이긴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트러스 데크 슬라브의 배근 상태의 실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 A 타입과 B 타입이 보이죠? 그래서 A 타입은 보통 이런 추가적인 보강근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B 타입은 추가적인 트러스 데크의 배근에 추가적으로 현장 배근이 더, 배력근은 물론 현장 배근이 되지만 추가적인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추가적인, 그러니까 트러스의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현장 배근이 되는 것이 B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A 타입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것도 일람편인데 뭐 데크 슬라브 1 뭐 이렇게 하고 슬라브 두께 표기를 하죠. 150mm, 이거 같은 건 150mm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트러스 데크가 회사 제품별로의 데크 타입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써놨네. 이거 다시 100이라는 것은 아마 100이 보면 여기 상현재와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센터 투 센터 간격인 걸로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피복 두께도 정확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복 두께, 상부 철근의 피복 두께 20mm, 하부 철근의 피복 두께 20mm 써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어떻습니까? 상부 주근은 그렇죠? 부모멘트, 단부 쪽의 부모멘트의 저항력을 저항력
저항 철근인 철근 상부 주구는 하나의 뭐죠? D13mm 철근을 쓰죠. D13mm 주고 하부는요. 하부 주구는 중앙부 정모멘트에 대한 인장 철근이 되겠죠. 요거는 D7mm, 그렇죠? D7mm 두 개가 이렇게 설치돼 갖고 그다음에 그 레티스가 그렇죠? 레티스로 상부 주근과 하부 주근을 결합을 시키죠. 그래서 레티스는 파이 직경 5짜리 레티스를 통해서 이렇게 직경을 합니다. 뭐 레티스도 어떻게 보면 상부 주근과 하부 주근을 어떻게 보면 연결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한 스페이서 역할도 하고 그렇죠? 스페이서 역할도 때로는 뭐 레티스는 트러스의 사제로서 전단력에 저항하는 역할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설치를 하고 직각 방향으로는 상부 배력근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수축 온도 철근형이라고 하죠. 이것도 아까 철근의 강도에 따라서 최소 철근량이 있다고 했죠. 철근량.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상부 배력근이 올라가는데 요거는 상부 배력근이 어떻게 보면 상부 죽은 상부로 올라가죠. 상부로 보통 전 슬라브는 아시겠지만 주근이 그 콘크리트 면의 바깥쪽으로 배치가 돼야지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UOD 값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UO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시공 편의상, 그렇죠? 시공 편의상 배력근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배력근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력근이 어디죠? 배력근이 단부하고 중앙부가 동일하게 HD 10mm 200 간격, HD 10mm 200 간격으로 배치가 된 거죠. 그렇죠? 보통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트러스덱은 여기 주근, 상부 주근과 하부 주근은 보통 SD 500으로 주로 많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 배력근은 현장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HD라고 쓴 거 보니까 SD 400을 쓴 것 같네요. 그래서 200, 그러니까 SD 400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FI 400 맥파 쓰게 되면 최소 철근비가 얼마죠? 0.2%, 그러니까 0.0020,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이게 그 최소 철근량을 만족하게끔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또 그냥 캠버를 설치를 했네요. 캠버는 스판의 200분의 1 정도의 로 캠버를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가지고 설계의 결과에 따라서 밑에 일람표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B타입은 A타입과 다르게 A타입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제작되어 있는 데크 플레이트에 어떻게 보면 배력근, 직각 방향의 상부 배력근만 설치를 해서 콘크리트 탓을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추가적으로 그렇죠? 뭐가 되죠? 현장 배근이 더 많이 되죠. 예를 들어서 죽은 방향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그 보강근이 그렇죠? 추가되는 보강근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경우도 A타입과 마찬가지로 상부에는 하나의 D13mm 철근이 있고 밑에는 하연제는 하부 철근은 두 개의 D7mm 이형 철근을 설치하는데 요 가운데 그렇죠? 여기 상부 보강근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부모멘트 철근이 슬라브 단부에서 부모멘트를 저항하는 철근이 상부 13mm 철근 하나로 그리고 간격이 200 간격이잖아요. 200 간격으로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모자르는 철근량은 여기 상부 현장 그렇죠? 현장에서 배치되는 철근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트러스 데크 사이에 10mm, HD 10mm 200 간격을 넣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부 또 보강근이 있잖아요. 하부 보강근.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정모멘트 쪽에서의 휨모멘트 값에 대한 저항 능력이 지금 어떻게 되죠? 두 개의 D 이형 철근 7mm가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게 또 중심으로는 또 200 간격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커버가 좀 부족하다, 내력상. 그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하부 보강근으로 해서, HD 10mm 철근을 200 간격으로, 그죠? 그러니까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배치를 하면 200 간격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게, 그죠? 좀 A타입과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보강근, 이게 이제 보강근이죠. 지금 현장 백은 그래서 보면 상부와 하부에
HD 10mm 200 간격으로 이렇게 배열을 추가적으로 배열한다는 게 왼쪽 그림 A 타입과 좀 다르죠. 그렇죠? 다르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부 배력근도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상부에만 배력근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하부에도 경우에 따라서 하부에도 배력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캠버도 마찬가지로 캠버는 200분의 1 같은 걸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제안을 하죠. 그래서 A 타입은 배력근만 그렇죠? 공정에서 제작된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에 배력근만 설치하는 거고 오른쪽은 배력근을 하부에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현장에 주근을 배치할 수 있다. 이게 좀 다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좀더 상세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린 건데 여기 보면 A 타입이에요. A 타입 단면인데 A 타입에 여기 보면 왼쪽 그림은 상부근 그죠? 상부근은 보통 실선으로 그리니까. 근데 데크 플레이트를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어떤 스판에 대해서 얹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H형강 보에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RC 보에도 올려놓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보에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 그렇죠? 올려놓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위아래 방향이 트러스 방향이죠. 트러스 방향인데 보통 여기다가 트러스의 맨 끝 부분은 수직재가 있잖아요. 수직 부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철골 같은 경우는 거기다 용접을 시켜가지고 고정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주근이 상부 주근 같은 경우에는 끊어진 거잖아요. 그죠? 끊어지니까 끊어진 것을 어떻게 했죠?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단부 쪽에서는 이렇게 이음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상부 연결근이라고 하죠. 그죠? 상부 연결근을 그죠? 그래서 모든 트러스의 상부 주근은 이렇게 상부 연결근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 그렇죠? 그 현장 배근이다라는 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또 이음이잖아요. 이음이니까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양쪽으로 인장 철근 이음 길이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오네요. LC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LC. 그죠? 여기 이쪽에도 LC. LC는 뭐죠? 인장 이형 철근 이음 길이만큼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하부 배근 상세도예요. 하부 배근 상세도인데 요거는 하부는 어떻게 보면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두 개의 D7mm 이형 철근들이 이제 가잖아요. 그죠? 설치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일방향 슬라브에서 보면 보통 150 정도, 150mm 정도만 이렇게 정착하면 되잖아요. 정착하면 되는데 이 데크 플레이트는 여기 보면 하부 연결 철근이라고 해서 하부 연결근 D13mm 600 간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트러스마다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 600 간격 정도로 해서 좀 한 카벌로 하나가 되나요? 이게 트러스가 보통 200 간격이니까 세 칸째 그죠? 세 칸 걸로 한 칸 걸로는 아니고 그럼 400 간격이 되니까 세 칸 걸로 하나씩 이렇게 그죠? 하부 연결근을 설치하게끔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의 일체성 확보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일체성 차원인데 이것도 이제 이음 길이는 그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L2라고 L2는 밑에도 써 있죠. 뭐라고 하면 하부 철근을 압축 이형 철근 이음 길이만큼 그렇죠? 확보하라. 그래서 약간 거기는 어떻게 보면 역학적으로 보면 부모면 단부 쪽이니까 단부는 상부가 인장이고 하부가 압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축 철근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죠? 약간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압축 이형 철근의 이음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걸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B타입은 아까 뭐라 그랬죠? B타입은 추가적인 보강근 상부 하부 그렇죠? 추가적인 상부 보강근 하부 보강근이 있고 그 다음에 배력근도 경우에 따라서 하부 배력근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개념은 마찬가지인데 보시죠.
상부근을 보시면 상부근도 보면 여기 상부 연결근은 어떻게 했죠? 트러스 간격 200 간격대로 또 동일한 상부 주근의 직경에 해당되는 놈으로 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배근을 보통 한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상부 열경근. 상부에 또 추가적으로 그죠? 추가적으로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이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 사이사이에 여기는 200 간격인가요? 그래서 한 거고 상부근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장 철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장 이형 철근의 이응 길이만큼 그렇죠? 확보를 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상부 연결근은 그죠? 양쪽으로 LC만큼 인장 이형 철근 이음 길이를 확보하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배근되는 거 있잖아요. 상부 보강근. 그죠? 상부 보강근은 보통 일방향 슬라브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게 했죠? 4분의 LX라고 하죠. 보통 이제 단변 방향의 길이니까 그거만 근처까지 배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테크 플레이트는 그 4분의 LX 단변 길이 4분의 LX에서 조금 더 나가고 했잖아요. 조금 더 나가는데 이거는 15D 그러니까 직경의 15배 정도를 더 나가서 그 길이에 해당되는 만큼 나가야 된다. 그렇죠? 이것도 왜냐면 부모멘트의 인장철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방향 슬라브는 뭐 12dB 이상 또는 유효춤 이상 그죠? 이렇게 제한을 하기도 하고 요거는 또 적절하게 그 근처인 15D를 제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조금씩 다르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죠? 같은 개념이다 는 거죠. 그리고 하부 철근도 하부 보강근도 보시면 하부의 그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하부 연결근은 매 트러스 그 마다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 세 칸 걸러 하나 둘 세 칸 그죠? 600 간격으로 13mm 철근을 600 간격으로 현장 배근하는 거를 그죠? 추천하는데 이거는 일체성 확보 차원 그죠?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의 일체성 확보 차원에서 그죠? 배근을 해주는 거다 의미고요. 거기에 또 이제 중앙부에는 그럼 중앙부의 정모멘트에 대해서는 두 대의 여기 같은 두 대의 D7 두 대의 직경 7mm가 200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혹시 커버가 안 된다. 내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부 보강근을 그렇죠? 하부 보강근을 보내는데 이것도 보면 저 보호 라인까지 끝까지 보낼 필요는 없고 여기 녹색 보이시나요? 녹색 이렇게 이만큼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내는데 중간에서 끊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거리를 2분의 LX 그러니까 반 정도 이 스판의 단변 스판의 반 정도에서 조금 더 나가는 얼마? 30D 직경의 30배를 추가 플러스한 값 이 정도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통 전 일방향 슬라브의 커트바 배근 상세를 그렇죠? 좀 고려해서 보시면 될 텐니다. 그래서 그 슬라브 배근이라는 동영상 안에서 일방향 슬라브의 커트바 타입의 배근 상세를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R15와 트러스 데크 슬라브의 배근 상세들을 좀 종류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류별로 살펴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R15네요. 그렇죠? R15하고 여기에 트러스 데크 슬라브가 얹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경우에는 양쪽이 다 주근 그렇죠? 트러스 방향이죠. 주근 방향으로 양쪽이 그렇죠? 설치되는 경우를 보시면 트러스의 그 끝단에 있는 수직재 있죠. 여기 수직재 보이시나요? 수직재가 이렇게 해서 끝단을 또 이렇게 약간 밴딩을 해서 그 R15에 집어넣죠. R15의 거푸집 안으로 그죠? 집어넣는데 거푸집 그죠? 지질하고 그 앞으로 해서 또 못질을 하죠. 강목에다가 데콜레이트 못질을 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죠? 고정을 하죠.
그랬을 때 여기는 여기 보시면 상부 연결근, 그렇죠? 상부, 왜냐면 여기 수직제와 여기 수직제 끝나니 여기 수직을 기준으로 양쪽 어떻게 보면 상부 철근이 끊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연결근, 상부 연결근을 추가적으로 배근을 해서 왼쪽에 있는 상부 주근과 오른쪽에 있는 상부 주근이, 그죠? 연속성을 확보하고 쉼 저항력을 확보하도록 만든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이음 길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LC.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니까 여기가 RC, 그렇지? RC5의 끝단에서 여기 이음 길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상부 연결근이 배치되는 요 연결 길이는 뭐를 만족해야 된다? 인장 이형 철근. 인장 철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장 이형 철근의 이음 길이를 만족을 해야 되죠.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왼쪽도 LC 여기서부터 상부 연결근이 끝나는 요 면이 LC를 만족을 해서 여기 연속이 이음 길이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연속이 돼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럼 하부는요? 하부도 아까 듬성듬성 연결은 하지만 아까 600 간격이라고 했나요? 뭔가 연결을 시키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연구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조의 일체성 확보를 위해서.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이음 길이는 L2라고 표현하면 뭐죠? L이가 압축 이형 철근 이음 길이죠.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압축근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압축 철근의 이음 길이만큼을 L2를 확보하면서 양쪽으로 확보하면서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 R15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제 배력근 방향으로 이제 그렇죠? 설치가 되는 경우에요. 배력근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아까 뭐라 했죠? 배력근이긴 하지만 그렇죠? 건조 온도 배력근이긴 하지만 철근량이 작기긴 하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인장 철근 정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인장 철근. 그래서 인장 철근 정착 이거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연속을 시켜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장 철근 배력근은 인장 철근 정착을 해야 된다는 거 유념해서 챙겨보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뭐죠? 요번에는 또 R15. 그렇죠? R15에 이건 왼쪽에는 일반 RC 슬라브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만 데크 슬라브, 트러스 데크 슬라브가 설치된 얘네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보면 계속 같은 말인데, 그죠? 여기 보면 상부 연결근, 그렇죠? 왜냐면 여기 수직제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수직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부 주근은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서 보에 정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착을 해야 되면 얼마큼 인장철근이니까 인장철근 정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LA 인장철근 정착을 해야 돼요. 인장 이형철근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상부 연결 오른쪽은 이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음이니까 LC 인장 이형 철근 이음 길이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이음 길이가 좀 더 크겠죠. 정착 길이가 LD라 그러면 여기는 1.3LD 그렇죠? 그러니까 요가 하고요. 그에 비해서 하부도 뭐 색한 걸로 하나씩 배근은 하겠지만 이것도 뭔가 정착을 해야 되겠죠. 정착을 하니까 RC 쪽에 LD 정착 길이를 근데 이거는 압축근에 해당되니까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은 압축 철근에 이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 길이를 확보하면 되고 그렇죠? 뭐 역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다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일반 RC 슬라브네요. 오른쪽에서만 배력근 방향으로
트러스 데크 슬라브가 날아오는 건데 배력근은 무슨 정착을 해야 된다고요? 인장, 그렇죠? 인장 철근 정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인장 이형 철근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여기 R15에서 이만큼 L2에 LA네요. A라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렇죠? 인장 이형 철근 정착기를 만족하게끔 정착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또 이거는 일반 인장 이형 철근 정착인데, 이거 뭐죠? 표준 갈고리를 확보하면 90도 표준 갈고리를 확보하면 뭐 12dB라고 했나요? 갈고리의 길이가 표준 갈고리가 90도 이거 하면 이건 또 LDH라고 해서 좀 짧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번 쭉 볼게요. 요거는 R15를 기준으로 한쪽에는 주근과 또 한쪽에는 배력근이, 그쵸? 배력근에 트러스 데크 슬라브가 날아오는 경우, 요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게 주근이고 왼쪽에 배력근 방향으로 날아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마찬가지로 날아오는 주근은 계속 설명을 하지만 상부 연결근은, 그렇죠? 상부 연결근은 오른쪽에는 인장 철근의 이음, 그렇죠? 인장 이형 철근의 이음기를 확보하고 왼쪽에 콘크리트 부에 묻히는 거는 A 정착지리를 확보하고 인장 이형철 정착기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에 뭐 색한 걸로 하나씩 배근되는 600간격으로 배근되는 것은 압축철근이니까 오른쪽에는, 그렇죠? 오른쪽에는 이음기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L2라는 이음길이 압축 이형철근 이음기를 확보하고 오른쪽에는 왼쪽이죠. 왼쪽에는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에 묻히는 쪽에는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LT를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계속.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거는 단차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단차가 있는 그림으로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은 방향이죠. 둘 다 죽은, 오른쪽 왼쪽에 있는 슬라브들이 다 죽은 방향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착을 콘크리트 보에 묻히는 쪽은 정착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단차가 있네. 이런 거는 약간 뭐라 그러죠? 벤트를 해서, 그렇죠? 굽혀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에 따로따로 인장철근 정착을 해도 되겠죠. 해도 되겠지만 이거보다는 이렇게 이음을 통해서, 그렇죠? 업셋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벤트를 해가지고 굽힘을 해서 입는 게 어떻게 보면 철근도 절약하고 시공성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배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하부 철근들은, 그렇죠? 하부 철근은 압축 철근 개념으로 압축 철근 정착, 오른쪽으로는, 그렇죠? 하부근과 압축 철근 이음을 통해서 배근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 같은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념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계속해서 왼쪽 그림은 뭐죠? 왼쪽 그림은 이 배력근, 그렇죠? 배력근 방향이고 오른쪽도 배력근 방향이네요. 근데 이게 단차가 이번엔 컸네, 그렇죠? 크니까 앞에 그림, 우리 아까 이전 그림은 연속시켰잖아요. 이건 연속시키기 곤란하니까 따로따로, 그렇죠? 따로따로 정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로따로 R15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트러스의 주근과 하부근은 또 따로따로 압축, 그렇죠? 그러니까 상부근은 상부 배력근이 혹시나 이제 인장철근의 개념이니까 정착은 인장철근 정착을 하고 오른쪽에 이음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인장철근의 이음 개념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요거는 그림상 요거는 LB라고 표현한 거는 요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갈고리가 확보되면, 그렇죠? 갈고리 표준 90도 표준 갈고리 12dB를 확보를 할 경우에는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인장철근 정착.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그랬죠? 그죠? 갈고리 끝나 여기 요 거리. 그렇죠? 요 길이를 LDH를 만족하면 되고. 그렇죠? LDH를 만족하지 뭐 예를 들어서 갈고리가 요 LDH를 만족시키기 위한 보폭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체 길이가 표준 갈고리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 인장 이형철근을 만족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내구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죽은 방향에, 그렇죠? 양쪽이 다 죽은 방향이네요. 죽은 방향에 단차가 있는 경우. 그래서
상부근은 인장철근이니까 왼쪽으로 트러스 방향으로는 이음 길이를 확보하고 인장 이형철근 이음 길이를 확보. 오른쪽으로는 그렇죠? 뭐죠? 정착 길이.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를 확보하고. 이거는 표준 갈고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부 철근은 그렇죠? 트러스의 하부 철근은 압축 철근이니까 트러스의 하부 공간은 압축 철근의 이음기를 확보하고, 그리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거는 그렇죠? 압축 철근의 정착 길이를 확보하고, 그렇죠? 압축 철근의 정착 길이는 갈고리가 무효하니까 굳이 갈고리를 그렇죠? 갈고리를 설치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는 뭐 다른 건 또 같고요. 이거는 단차 처리를 슬랍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콘크리트 덧살을 통해서 이렇게 단차 처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이런 거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 오른쪽은 일부가 이쪽 그죠? 단차 처리를 여기서 했네요. 자, 여기서 슬라브의 단차 처리를 여기서는 슬라브의 단차 처리를 여기서 했고요. 그죠? 이렇게 구조체가 아닌 무근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굽힌 철근 업셋하는 것도 있는데 뭐 요즘에 뭐 1대6 그죠? 요 완만하게 벤트를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1대6 또는 때로는 1대5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요거는 뭐 그거보다는 훨씬 좀 급해 보이죠. 45도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도 뭐 슬라브 같은 경우도 그죠? 슬라브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거 이렇게 좀 급하게 처리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 같은 경우는 대구경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뭐 1대5나 1대6을 만족하지 못하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죠? 우리 여기 추가적인 스트럽이죠. 연결근을 그렇죠? 전단보강근 개념에 스트럽을 배근을 해서 요게 이제 그렇죠? 펴질라고 그러는 것을 막았죠. 그래서 이런 또 있는데 뭐 슬라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하게 좀 구려도 큰 이상이 없죠. 힘을 직경도 작고 뭐 받는 힘도 적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요번에는 이렇게 좀 단차 차이가 많은데 이게 콘크리트 덧살 붙임을 좀 많이 했네요. 그죠? 이렇게 단차 이렇게 비구조 요소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 참고로 보시고요. 참고로 이렇게 띄워 놓으신 다음에 캡처를 해 놓으셔도 되고 해서 자세히 좀 이렇게 따져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속 중복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번에는 뭐죠? 요번에는 기존의 왼쪽은 RC예요. 그렇죠? RC인데 그리고 오른쪽에는 트러스 데크 슬라브를 쳐지는 상태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왼쪽 같은 경우 캔틸레버 슬라브가 뭐 좀 크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또 데크 깔기가 좀 어렵다. 그럴 경우는 일반 RC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나홀바를 빼놓죠. 그렇죠? 여기 보면 기존에 여기 보면 그 트러스의 주근, 이 트러스 주근 바장이잖아요. 트러스 주근과 뭔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LC 같이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빼놓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정착을 시켜 놓고요. 그래서 요거 왼쪽 거를 먼저 설치를 하고 할 때 나흘바를 통해서 미리 이음 길이에 해당되는 상부철근 같은 건 이형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뽑아 놓다가 그렇죠? 요거 데크플레이트 설치할 때 같이 이음을 하면 되고, 하부근도 마찬가지예요. 하부근도 여기 보면 요만큼이 압축 이형 철근 이음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만큼을 미리 묻어 놓고 그렇죠? 묻어 놓고 데크플레이트 설치를 할 때 여기다가 이제 같이 이음 길이를 이음을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앵글을 사용하죠.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앵글 70에 75 곱하기 75에 6T짜리 앵글을 셋앵커 케미컬 앵커죠. 셋앵커를 통해서 뭐 M12를 900간격으로 쭉 설치해서 셋앵커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얹어 놓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얹어 놓을 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얹어 놓을 때 저 앵글 같은 거를 사용한다. 그렇죠?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죠. 다울바 뽑아 놓는 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상부 쪽에서는 인장철근에 해당되는 이음기를 확보하는 나월 길이를 뽑아 놓고, 하부는 압축철근
압축, 그죠? 이형철근의 이음 길이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다울볼을 뽑아놓고, 그다음에 앵글을 또 대고, 그죠? 앵글을 대고,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뭐 이런 것들 하는 방법이죠. 세덴카 설치하고, 그죠? 대충 그림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왼쪽은 주근, 오른쪽은 배력근, 그죠? 배력근도 인장철근 이음을 하고 정착을 하고 이음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기존 RC 요번에는 뭐 보가 아니라 그 뭐죠? 무슨 벽체나 뭐 기둥 같은 거네요. 그렇죠? 기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다워를 먼저 요거를 콘크리트를 타설을 굳혀놔야 되니까 RC 부분에 다울바를 빼놓고 트러스 데크에 그죠? 철근의 이음 길이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크 플레이트를 얹어놔야 되기 때문에 앵글을 마찬가지로 앵글을 세덴카를 통해서 그죠? 나중에 후시공하면서 얹어놓고 그죠? 얹어놓고 데크 플레이트 얹어놓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은 주근 방향으로 얹어줬을 때 오른쪽 그림은 그죠? 배력근 방향으로 얹어줬을 때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는 그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가 철골보에 얹어졌을 때 상세를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이거는 또 마찬가지 개념이죠. 여기 보면 스터드 볼트가 있고요. 일단 H형가보에 스터드 볼트가 있어서 뭐 나중에 합성보 설계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할 수 있고 상부 철근은 상부 주근은 트러스 데크 슬라브의 상부근은 이 주근이니까 상부 부모멘트 쪽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멘트 쪽이니까 상부는 어떻게 되죠? 상부는 인장철 오른쪽에는 데크 슬라브와 연결되는 거는 이음을 해야 되니까 이음 중에서도 인장 이형철근의 이음을 하고 그렇죠? 하부는 아까 뭐랬죠? 뭐 색한 걸로 하나씩 배근하는 뭐라 그랬죠? 약간 구조 일체성 확보 차원에서의 그죠? 600 간격인가요? 배근하는 거 그거는 압축 이형철근의 이음을 한다는 게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고 여기서 보면 얹어놓는 게 여기 수직바가 있네요. 수직바가 아까 여기 양쪽으로 수직바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용접해서 H형강보의 상부에 용접을 해서 고정을 시키는데 걸침거리가 제가 저번 시간에 고령 데크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50mm를 권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50mm 이상을 권장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수직바가 고정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고정 역할을 하니까 조금 낮춰서 30에서 50mm까지 범위 내에서 요 걸침 길이를 확보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령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50mm 이상을 확보하는 게 좋으나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그죠? 상세가 돼 있네요. 그리고 하부 철근, 하부 연결근은 600 간격으로 배근을 하는데 데크 슬라브와는 압축 철근에 그죠? 이음 길이 확보해야 된다. 배력근도 배력근 그러니까 H형강 보의 배력근 방향으로 그죠? 배력근 플러스 배력근 방향으로 이렇게 얹어졌을 때 여기는 뭐 어디죠? 고령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얼마라고 했죠? 30mm라고 했죠? 권장하는 게 30mm. 근데 이거는 조금 약화시켜서 15에서 30mm 사이에서 걸쳐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배력근도 당연히 인장철근 정착, 인장철근 이음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계속 같은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왼쪽은 RC 슬라브 일반 RC죠. 슬라브고 오른쪽에는 데크 슬라브인데 이거는 주근 방향이네요. 그렇죠? 일반 주근 방향으로 했을 때 상부는 그죠? 상부는 여기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부 주근은 오른쪽에는 LC 이음을 해야 되는데 인장 이형철근 이음 그리고 왼쪽은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 여기에다가 그런 거는 인장 이형철근 정착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 그 기준은 어떻게 하죠? 수직바. 그렇죠? 여기 수직바 있죠? 여기 수직바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음 정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배력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부 연결근 600간격으로 배관되어 있죠. 이것도 수직발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L2 이음인데 압축 이형철근 이음, 그 다음에 왼쪽에는 LT, 그렇죠? 압축 이형철근에 정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요거는 요번에는 왼쪽에는 RC 일반 RC 부분이고 오른쪽은 배력근 방향이죠. 요거는 배력근 방향은 어떻게 된다 있죠? 어떻게 보면 인장철근이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L 보죠? 상부근은 배력근이지만 인장 정착을 한다. 그래서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확보되는데 요것도 자세히 그림을 보면 요거는 여기 상부 프렌지의 반이죠. 반의 반. 그죠? 반의 반부터 해서 왼쪽으로. 이걸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번에는 좀 그 캔틸레버 부분의 상세죠. 캔틸레버는 저번 시간에 데크 플레디트의 데크 슬라브의 시공 상세 했을 때 좀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어쨌든 이렇게 콘크리트 스토퍼들이 설치되고 스태퍼들이 디테일은 이렇다는 거는 저번에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오늘 배근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캔틸레버 슬라브가 상부근이 인장철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여기 인장철근이 중요하니까 인장철근에 해당되는 뭐 이음 길이나 또는 정착 길이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부에 하부 연결근 600간격으로 13mm 이런 거는 오른쪽에는 압축철근의 이음 길이, 왼쪽에는 뭐 그죠 압축 이렇게 해서 끝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그림도 조금 더 튀어나왔네요. 캔틸레버 길이가 긴 거. 이것도 상부근이 중요해요. 상부근이 인장철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 따져서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좀 더 캔틸레버가 길이가 긴 경우 이것도 캔틸레버는 여기가 상부근이 인장철근이다. 그래서 그렇죠? 인장철근 이음이나 인장철근 정착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 더 긴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건 길죠. 더 길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1.5m까지도 이렇게 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부 철근이 인장 철근 정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장 철근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인장 철근 뭐 이음, 보통 이음을 하죠. 다 이음입니다. 왜냐면 정착할 데가 없잖아요. 그 오른쪽 철근과 왼쪽 철근이 결국 연속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음을, 그렇죠? 다 이음입니다. 정착이 되면 이음 길이를 통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죠. 설치를 하면 되고, 이보다 더 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뭐 계산을 해서 뭐 해도 되고, 뭐 끝단에 또 그죠? H형광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캔틸레버를 만들지 않으면 되죠. 그래도 더 돌출부가 큰 경우에는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요번에는 또 H형광포에 데크 슬라브에 이거는 주근들이 이렇게 연결된 경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업셋이나 벤트를 통해서 업셋 또는 똑같은 말이에요. 업셋이나 벤트 굽힘을 해서 이렇게 그렇죠? 연결시키면 그리고 양쪽으로 다 이음 길이 그렇죠? 이음 길이를 상부는 부모인트에 해당되니까 인장 이형철근 이음 길이, 하부는 압축 이형철근 이음 길이를 해야 되고 오른쪽 그림은 배력근이지만 배력근도 인장 그렇죠? 인장철근 이음 길이를 확보하면서 또는 연속시켜서 해야 되겠죠? 살펴보시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단차네, 그렇죠? 단차인데 오른쪽 슬라브가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보면 앵글 보이시나요? 앵글. 자, 앵글을 통해서 단차부를 극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업셋 벤트를 통해서 철근을 연속을 시켜서 양쪽으로 이음 길이 각각의 압축 철근 또는 인장 철근의 이음 길이를 확보하는 거고요. 오른쪽도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배력근 방향에 또 앵글 설치를 해서 요 앵글을 당연히 H형광에 용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놓고 여기다가 그렇죠? 얹어놓고 주근은 계속 얘기하지만
30에서 50mm 정도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배력근 방향에는 15에서 30mm의 걸침 길이를 확보하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단차인데 이번에는 좀 단차가 맞는가 봐요. 그래서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정착하기가 곤란하니까 철근을 그렇죠? 이렇게 벤트를 시켰네요. 그래서 이것도 벤트를 시키고 여기는 단차부가 기니까 여기 앵글 기역 형광을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 얹어놨네요. 여기도 기역 형광을 그렇죠? 앵글을 이렇게 붙여서 여기다 얹어놓는 개념이고 그렇죠? 이거는 자세히 살펴보시고 양쪽으로 이음을 하면 되고요. 그렇죠?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도 단차가 좀 많이 양쪽으로 이렇게 단차가 났네요. 그럼 서로들 상부 철근도 이음, 하부 철근도 이음, 그렇죠? 이음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H 형광 보호는 RC부와 다르게 그 안에 정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음 개념으로 다 풀고 있죠. 그렇죠? 철근의 이음 길이 확보를 하는 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앵글을 이쪽 왼쪽에도 앵글, 오른쪽에도 앵글을 설치해서 그 위에 데크 플레이트를 얹어 놓고 여기는 이제 배력근 반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에서 30mm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그렇죠? 그리고 상부 배력근은 그렇죠? 인장철근 이음으로 그렇죠? 연속으로 이렇게 이음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예를 들어서 H형광보에 단차 극복을 위해서 일부 단차 극복을 위해서 일부에 T형광을 붙인 상태죠. T형광을 붙여서 그 위에 데커 플레이트를 얹어놓은 타입, 이런 타입도 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또 마찬가지로 H형광에 T형광을 위에 붙여서 T형광을 붙여서 왼쪽 데크는 T형광 위에, 오른쪽 데크는 여기, 그렇죠? 그 밑에 얹어놓는 타입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각 인장 철근은 인장 이음, 그렇죠? 압축 철근은 압축 이음 철근 이음기를 확보해서 서로 연결하는 타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T형광을 설치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배력근 방향이니까 15에서 30mm의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그렇죠?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원리를 알면 모든 그림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전 끊어치기, 이어치기 단면이네요. 그렇죠? 이어치기 단면으로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이면 콘크리트 선타설, 그렇죠? 콘크리트를 미리 오른쪽을 먼저 타설하고 나중에 이제 왼쪽을 타설할 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리브라스, 메탈라스 뭐 이런 것들, 이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해서 이음부 처리를 잘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음부 처리가 보상부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상부는 인장철근이죠. 하부는 압축철근이죠. 그렇죠? 압축철근이니까 어떻게 보면 상부는 인장철근 이음, 하부는 압축철근 이음 길이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선은 여기 보면 여기 수직 그죠? 데크 슬라브의 그 수직바 끝 라인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그렇죠? LC와 LE, LC는 인장 이형철근 이음, 아래는 압축 이형철근 이음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는 배력근 방향이네요. 그렇죠? 배력근 이어치기인데 이것도 여기 리브라스나 메탈라스 뭐 다른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부착력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그렇죠? 상부근은 인장 이음을 해야 되니까 연속을 시키거나 그래야 된다. 그래서 있고요. 이거는 마지막 그림이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 보호 위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데크의 중간 사이, 그렇죠? 데크, 그러니까 요거는 단차부, 그냥 슬라브 트러스 데크 플레이 단차부, 그렇죠? 보호 라인이 아니라 이런 건 어떻게 된다요? Z바 있죠, Z바, 그렇죠? Z바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림은 이 배력금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긴 영향은 없죠. 왜냐면 주근 방향이, 트러스 방향이 주근이니까 이 철근이 중요하지, 배력금 방향은 뭐 크게 구조조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 덜 중요하기 때문에 Z바를 통해서 이렇게 단차 처리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단차 처리에 국부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주근들을, 그렇죠? 추가적인 주근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엔지니어들이 이런 단차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검토를 해서 잘 선정을 하고 잘 보강근을 제시를 하면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업하느냐고 수업 받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